개인 회생을 하면서 공짜로 외제차를 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의뢰인한테 엄청 뭐라 했던 그런 에피소드,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 월 200도 못 벌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카푸어예요, 카푸어. 그 카푸어 분들이 오셔가지고 차량에 할부 대금만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이외에 그런 빚들도 많이 계신 분들도 있고, 갑자기 사업이 망가져가지고 좋은 차를 갖고 계시는 법인 회생 파산하시는 그런 대표님들도 많아요. 뭐 그런 분들까지 제가 욕을 하고 싶진 않지만, 오늘 제가 욕하고 싶은 이 의뢰인은 뭐냐면 진짜 개뿔도 없어요. 개뿔도 없는데 차를 풀 할부로 산 다음에 이거를 회생을 하면서 이 차를 지키고자 저한테 플랜을 짜달라고 한 그런 의뢰인이었어요. 2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고요. 직업도 없었고요. 그 다음 빚이 한 7천 정도 있었어요. 7천. 4천만 원 정도가 자동차 할부금, 3천만 원 정도가 자기의 신용카드 대금이었어요. 이 여자분은 특이한 게 이 4천만 원의 할부금 전액이 카드 할부였어요. 카드 할부였고 이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담보로 차가 잡혀있지 않다는 얘기죠. 5년 정도 전 얘기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가 빚이 7천 정도가 있는데 개인 회생을 하고 싶다, 대신에 이 차를 꼭 지키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차가 되게 귀여운 BMW 미니 쿠퍼였어요. 미니 쿠퍼였는데, 아니 돈벌이도 시원치 않은 분이 풀 할부로 차를 산 다음에 회생을 하면서 그걸 지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차를 팔면 한 3천 정도 나오니까 이 4천만 원 정도만 회생으로 갚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회생위원이 봤을 때, 아니 20대 여자애가 빚이 7천이나 있는데 그걸 차를 지키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할부를 하는 게 법원에서 받아줄 거냐고, 그거를 너무 싫어할 거라고. 아마 외제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회생할 때 심정적으로는 되게 불리해져요. 외제차 타면서 무슨 회생을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싫대요. 나의 회생의 목적은 이 차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차를 풀할부로 끊고, 쉽게 얘기하면 꽁으로 먹으려고 회생 신청을 하는 아주 나쁜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난 이렇게는 못 해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거를 내가 회생을 악용하는 걸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그때는 약간 정의로웠나 봐요, 5, 6년 전에는. 근데 이분이 웃긴 게 뭐냐면 차를 지킬 수 있어요. 사실은 회생이란 제도가 채무자가 악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제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리스, 렌트, 그 다음에 현금 주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풀 할부를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리스랑 렌트는 사실 뭐 내 소유는 아니고 빌려 타는 개념이니까 회생하고 크게 상관없다고 치고,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는 사실은 내가 돈을 다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유권은 저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록세, 취득세 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등록 원부에도 소유자가 나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 회생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청산가치 원칙, 이거 뭐예요? 내 재산보다는 많이 갚으라는 거예요, 청산가치 원칙이. 그러면 이 20대 여자분 청산가치 얼마일까요? 3천이에요, 3천. 왜? 이 미니 쿠퍼를 6개월 동안 타고 감가 1,000만 원 맞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청산가치가 3천이야. 빚은 얼마예요? 7천이야. 그러면 내가 3천 이상만 갚으면 나머지 돈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회생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최저 생계비가 1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5만 원을 벌면 최저 생계비 125만 원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80만 원씩 36개월 3천을 갚고, 그러면 나머지 빚 3천만 원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면책 받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카드값 3천만 원 밀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요것만 정상적으로 갚아주면, 심지어 그것도 36개월 무이자로 갚아주면 미니 쿠퍼가 공짜로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너무하다 싶죠? 근데 개인회생 제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법원에서 받아줄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법원도 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거, 요거를 법원이 알게 된다면 사실은 법원이 청산가치를 좀 더 높게 잡거나, 아니면 이건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한다고 판단을 하고 뭐 변제 기간을 길게 가져가거나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채무자에게 상당히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80만 원씩 36개월 갚는 걸로 인가가 났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만 이런 변제 계획안이 가능했던 거는 이 차량에 담보가 안 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이 차량에 담보를 잡아가지고 이 카드사가 차량 할부를 끊어줬으면은 담보 잡힌 채무는 별채권으로 분류가 돼서 회생계획안의 변제에서는 빠지고, 이 여자분이
차를 유지하고자 할 때는 차량의 할부금을 갚거나 아니면 안 갚으면은 차가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 사례는 상당히 좀 특이한 사례에 해당하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채권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도와주는 법원의 아주 고마운 제도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허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쉽게 이런 부담들은 줄이면서 그 다음에 내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개인회생에서 이 자동차 할부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이 카푸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악용하지 마시고 집, 땅, 차 이런 내 재산들을 선의의 어떤 내 재산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을 조금 더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